공화당 지도부가 원정 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노동부가 H-1B 비자 프로그램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장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결돼 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선출직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의 명물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클린 브릿지 케이블 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올라가면서 일대 교통이 차단되는 등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남성은 자진해 내려왔고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공화당이 원정 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다시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존슨 의장은 원정 출산은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책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 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노동부가 H-1B 비자 프로그램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공군 제128 공중급유 비행단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는 외국인 사기꾼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노동부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수십 건의 소환장을 청구하고 여러 건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대기업들과 해외 사기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려 한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는 연설 내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흘러가고 있던 돈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1B 비자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이민 비자로 기업들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과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 LA경찰국은 지난 3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해 30세 직원 제시 세르반테스 고메스를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스냅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 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스냅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부정수급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음에도즈 CMS 청장은 최근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했다며 복지 사기를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스냅,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인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연방검찰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큰 폭으로 올랐던 오바마 케어 건보료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와 피터슨 헬스케어 센터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도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중간값 기준 14% 인상하는 방안을 각 주 보험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료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10에서 20%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20개 보험사는 2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인하를 신청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오바마 케어 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인상률 20%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험료는 작년과 비교할 때 30%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세액 공제 종료를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많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세 배까지 치솟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시장을 떠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상승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처방약 가격 상승도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GLP-1 계열 약물 사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며 각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상률이 확정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료비 상승과 가입자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내년에도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남부 지역에서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9일 북동부 지역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 북동부 철도 교량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란 IRIB 국영방송 보도를 인용해 이란 북동부 골레스탄주 아칼라시 외곽철도 교량이 미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군의 공습을 받은 아크타케칸 철도는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 및 러시아를 잇는 핵심 무역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자체 지정 경로를 벗어났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자 미국은 그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이란 남부의 여러 거점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이란 남부 중앙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해협의 동쪽 출구 쪽에 있는 항구 도시 시리크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이란 동남부와 오만만 연안의 항구 도시 차바하르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메인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상원 탈환을 노렸던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대체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는 어제 오후 SNS에 올린 영상에서 지지자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퇴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되려면 내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이유로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플래트너는 기득권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벌인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과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비선거 기간 각종 의혹들이 이어졌지만 결국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고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그의 전 연인이 2021년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실명 증언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이어 WP는
다른 전 연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했다고 주장한 전 연인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그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주 주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려면 플래트너가 13일 이전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합니다. 플래트너가 조기에 사퇴하면서 이 조건이 성립됐습니다. 주 당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대체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장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결돼 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선출직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조란 맘다니 시장과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은 인상분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0년 동안 동결됐던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타샤 윌리엄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봉을 일제히 18.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은 4년마다 공무원 급여 수준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자문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년마다 최대 8.25%까지 연봉이 자동 인상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뉴욕시장의 연봉은 현행 25만 8,750달러에서 30만 5,8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시의회 의장의 연봉은 16만 4,500달러에서 19만 4,000달러로, 일반 시의원 연봉은 14만 8,500달러에서 17만 5,5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아울러 시 감사원장은 24만 7,100달러, 공익옹호관은 21만 8,400달러로 연봉이 인상됩니다. 시의회는 지난 10년간의 임금 동결은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었다며 동결 기간 뉴욕시 선출 공무원들의 급여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선출직 급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에 대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 매닌 뉴욕시 의장은 개인적으로 인상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 케이블 위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올라가 일대 교통이 차단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남성은 자진해서 내려와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0분께 한 남성이 브루클린 다리에 케이블 위로 올라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케이블 위에 있는 남성이 다리 꼭대기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뉴욕 경찰 긴급구조대의 긴 설득 끝에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온 뒤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인해 퇴근 시간대 브루클린 방면 차량 통행이 한동안 차단됐다가 밤 10시경 다시 재개됐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지난 2022년에도 한 남성이 아침 출근 시간대 다리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 약 90분 동안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우표 가격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퍼스트 클래스 일반 우편에 사용되는 포레버 스탬프 가격이 현재 78센트에서 82센트로 4센트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엽서 요금은 61센트에서 65센트로, 국제우편 요금은 1달러 70센트에서 1달러 75센트로 각각 오릅니다. 우정국은 요금 인상 배경으로 지속적인 재정난과 운영비 상승을 꼽았으며 이번 조치로 전체 우편 상품 요금이 평균 4.8% 오르게 된다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우표 가격이 지난 5년간 모두 6차례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58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1% 오른 것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시내 최소 50개 주요 노선의 버스 운행 속도를 20% 향상시켜 이용객들의 출퇴근 시간을 최대 6분까지 단축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주요 노선에 버스 전용 차선 28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특히 퀸즈 노던 블러바드를 비롯해 시내 5개 보로의 핵심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선과 정류장을 배치하는 급행버스 전용 차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급행 노선엔 교차로 정차 후 버스가 일반 차량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 우선 신호등 시스템이 도입돼 운행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요금 결제로 인한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버스 탑승 방식을 앞문과 뒷문 모두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자동 단속 카메라 운영 노선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로 위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도 200대 이상 추가 설치합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7일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총 360만 가구를 대상으로 8월분 요금 고지서에서 최소 $25를 차감해주는 에너지 민생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프로그램 수혜 대상 가정에는 $150가 추가 지원돼 총 $175의 할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전력회사가 대상을 자동 분류해 8월 요금 청구서에 바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또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공원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존스비치 필드 6 주차장 인근 해안에서 수영 중이던 피서객이 상어에 발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수영객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존스비치 당국은 사고 직후 해안가 전역의 입수를 통제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안전을 확인한 뒤에 수시간 만에 입수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2일엔 퀸즈 라커웨이 비치 인근 해안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현장 라이프 가드들이 얕은 물속에 대형 상어를 육안으로 포착함에 따라 공원국은 당일 해수욕장을 긴급 폐쇄하고 온종일 수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상어의 먹이가 해안가로 몰리며 출현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았다 흐리다를 반복하고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습도가 내려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